12월 3일 날 밤에 계엄을 하기 전에 12월 3일 날 우리 코스피가 얼마면 2,500.1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환율이 아마 1,417이었을 거예요. 일단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입장을 본다면은 싸다라는 생각을 환율을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하이닉스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장전입니다. 저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서 투자전략본부장 하고 있고요. 예전에 반도체를 많이 애널리스트로서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타 방송에서도 종종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앞으로도 신사임당에서도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가장 큰 거는요. 작년이나 올해나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2천에서 3천의 박스권에 아직은 갇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작년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시점, 언제입니까? 우리 9월, 7월 달에 아마 트럼프가 피격당하고 9월 달부터 트럼프의 그 강세가 이루어졌는 게 트럼피즘이 9월부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플레이라는 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작년 9월 달부터,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삼성전자에 곤두박질 친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였다고 보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박스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저성장으로 완전히 돌입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1.4%, 잘해야 1.8%거든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보다 더 낮은 성장률이 고착화될 수가 있어요. 내수하고 수출에 각각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외부적인 거니까 미국의 성장이 좋고 중국이 부양 정책으로 회복하면은 지금의 저성장이 또 아주 길게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핵심 산업들이 경쟁에 몰려 있기 때문에 AI 시대를 앞두고서 저희가 약간 삐끗한 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2천에서 3천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많지 않은 대한민국의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작년 여름에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서 내려오고, 트럼프가 들어오니까 트럼프에 맞는 플레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한 측면도 없지 않고, 맨 마지막에 그 계엄 선언과 해제, 그 탄핵 정국에 인해서 내수의 급격한 급냉에 대한 우려까지가 한꺼번에 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1월 녹화하는 이 순간에 2,500 온 것도 다른 섹터의 그나마 분발로 인해서 잘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순수하게 GDP만큼의 시가총액을 하면요, GDP가 한 2,500조가 안 되거든요. 100으로 따지면은, 총으로 따지면 우리 그 코스피가 한 2,400 후반대가 그냥 그 우리나라의 GDP하고 똑같습니다. 만약 성장이 지금 거의 멈췄다 그러면은 2,500 초반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은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내일 입성하지 않습니까? 30년 동안의 평화 교역 시대가 저물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8년 전에 트럼프 일기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익이잖아요. 2017년에 트럼프 일을 한번 교역은 물러갔다. 전 세계는 보호무역주의라고 자국주의로 간다는 것이 한번 천면됐다가 바이든으로 갔다가 다시 트럼프로 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냉전 종식이 1989년, 90년에 일어나고 나서 30년 동안 평화 시대였는데, 평화 시대가 완전히 저물었다고 일기 거쳤고, 이번 2기는 마지막이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더 강력하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마가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들이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내재적으로 잘하면 수출을 작년에 8%가 7% 성장했는데 올해가 4% 이하 성장이 일어났는데, 그 성장을 올리는 넘버가 나와야 돼요. 그게 반도체, 2차전지, 변압기 화장품도 좋은데 변압기 화장품 시총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의미 있는 숫자를 빨리 못 보내주면은 사실은 2,500이라는 그 레벨에서 아주 편하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작년 하반기 이러한 인식이 작년 9월 때부터 지금까지 억눌렀다, 나쁘게 그렇게 보시면 지금까지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상황을 불안한 상태로 볼까요? 네, 지금 1월 추석을 구정을 일주일 앞두고 있잖아요. 다행스러운 거는 가이던스를 지금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벌써 한 달 전 12월 3일 날 계엄했을 때 기억나세요? 12월 3일 날 밤에 계엄을 하기 전에 12월 3일 날 우리 코스피가 얼마면 2,500.1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환율이 아마 1,417이었을 거예요. 그 무슨 얘기죠? 계엄 이전 상태를 우리가 원복할 수 있으면은 1,410몇 정도가 적당한 거잖아요. 지금 오늘 현재 1,440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한은 총재가 며칠 전에
좋은 얘기를 해줬죠. 가이던스 줬어요. 그분이 말이 맞긴 말하지만은 우리나라가 한때 1450, 60, 70, 1500까지 간다고 했을 때 거기 한 30원 정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전국의 불안정 때문에 쓸데없이 붙은 거다. 이것이 정상화될 수 있으면 환율 30분 떼고 봐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1440 정도 이하로 갈 수 있다는 시그널만 보면은 유동성 측면에서 외국인이 싸다는 인식을 확실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에 1440도나 그 이하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한 달 전, 작년 12월 초 그 이전에 좀 억눌렸던 불안 심리보다는 기대 심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주 중심으로 내기가 외국인 입장에서 싸다는 지금 앵커님, PD 말씀하신 그런 인식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달 전에 이익에 대한 전망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도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어저께 주말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단초가 될 수 있는 게 아부다비 그 UAE,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UAE 거기에 3대 국부 펀드 중에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 펀드가 아랍 에미레이트 그쪽에 펀드가 세 번째야 되는데 한국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한국에 주식 투자하겠다. 그래서 한 8천억, 7, 8천억을 한국의 자산운용사한테 일임하는 것을 거의 완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 환율 때문에 그렇고 우리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 가지 나쁜 뉴스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1450, 41, 1430, 20 이렇게만 내려갈 수 있으면 그러면 주가는 조금 더 같은 시점보다도 작년도 2500 레벨 있을 때보다도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 트럼프로 인한 그 정책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우리 뒤통수를 치는 무슨 나쁜 뉴스가 나올까봐 걱정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경계 심리를 가지고 가지만 일단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입장을 본다면은 싸다라는 생각을 환율을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하이닉스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는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산업적으로 보면요. 일단 반도체는 트럼프가 왔다 하더라도 뭐 보조금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보조금을 줄일 수도 있겠죠. 바이든이 떠나기 전에 뭐 인텔 포함해서 여러 국가에 다 보조금을 줬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포함해서 그거를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럼 TSMC도 줄이겠죠. 특별히 우리만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더스트리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 큰 이슈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반도체는 우리 2차전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 나쁘게 생각하면은 자꾸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가 됐던 보조금 됐던 그 제품의 그 기술력을 유출하는 거를 차단하는 걸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은 경쟁이 붙다 보면은 수요가 죽을 수 있어요. 반도체 수요의 30%는 그 이상은 중국에서 나오는데 우리 중국에 판단 말입니다. 근데 중국의 수요가 계속 억눌리면은 우리한테도 결국은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토탈 어웨이러블 마켓 템 자체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빨리 짓느냐 못 짓느냐 보조금을 100을 받으려다 85로 받아갖고 이 비용이 많이 드느냐 이거는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고 다른 나라 TSMC도 다른 나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슈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국하고 주가다 보면 수요가 줄 수 있어요. 경기가 만약에 골디락스로 안 가고 약간 주춤하는 상황에서 수요가 줄면 이슈가 되거든요. 보편관세로 미국이 중국을 때렸어요. 만약에 30% 때린다 합시다. 지금 그런 기대는 우려를 안 하고 있죠. 뭐 천천히 관세를 5%, 2%가 천천히 한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지만 실제만에 어느 순간에 한 20% 떼겠다 합시다. 그러면 중국에서 만드는 가전뿐만 아니고 휴대폰, PC, 서버 이거 미국 팔 때 관세가 올라가니까 수요가 줄 수도 있잖아요. 지속되면. 그럼 거기에 들어간 반도체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중국에 공급하는 반도체 어떤 그 공정 기술을 억제해서 중국을 못 따라오게 만드는 거는 우리한테 좋은 거지만은 보편관세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서 파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면은 우리한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가시화가 임박했다거나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그런 걸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가는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수요가 있고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건 기술적인 제재고 그다음 보편관세가 일파만파 돼가지고 수요를 억누르고 내려간다는 폴캐스트까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는 건데 이거는 잠재적인 리스크긴 합니다. 2차 전지는 이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한테 주는 거 7,500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다만 희망을 하는 거는 100이라는 보조금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소비자한테 7,500불 깎아주는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요. 무작정 갑자기 깎기에는 미국의 그 공화당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 주에
한국이건 어떤 업체건 다 거기 가서 공장을 짓거든요. 근데 그 수요나 그거를 완전히 없애린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전기차 역시도 기본적인 수요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정책은 못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아마도 약간 줄이는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근본적으로는 2차 전지는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전기차가 팔리는 건 뭐죠? 두 가지입니다. 금리 인하가 돼가지고, 미국이 금리 인하가 좀 돼가지고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가 제품이 적절한 성능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데, 테슬라를 포함해서 여러 업체들이 전기차라든지 신제품 저가 나오는 게 2분기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분기 더 있잖아요. 저가 전기차 들어오는지, 금리가 진짜 연초부터 빨리 인하가 안 된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름 지나기 전에 계속 금리는 내려가는지, 골디락스 개념으로 이것이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수요에 더 중요한 거지. 역시 반도체처럼 보조금을 어떻게 한다는 그 베리언스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주가에 녹아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봐요. 따라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미국이 우리나라나 이런 데 보조금이라든지 관세 매기는 거가 아주 크게 번지지 않으면은 지금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트럼프랑은 같이 가는 거, 트럼프가 주창하고 우리가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거는 그거 역시 주가가 미리 좀 반영 측면이 있어서 오늘은 눈치를 보고 또 그러긴 하는데, 두 가지죠. 가장 큰 거는 조선이지만 정확히는 군함 관련되는 조선인가 됩니다. 방산에 섞여 있는 조선인데, 조선,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포함해서 이런 거잖아요. 심지어 삼성중공업. 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조선을 제재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조선이 러시아한테 뭐 LNG 선을 판다든지 이런 걸 제재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LNG 선을 팔 수 있는 회사가 위시온인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를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근데 걔네들이 못 들어오게 되면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시작한 것이 군함,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 하다가 MRO, 그러다가 이제 삼성중공업까지 이렇게 되면서 조선주에 대한 거는 동행해서 가는 거죠. 그것도 뭐 결국 미국이 자기네 스스로 경쟁력을 갖게 되면 우리를 계속 끌고 가지 않겠지만, 당분간은 뭐 한 몇 년간은 간다는 측면에서 조선주는 주가가 반영된 측면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신규 진짜 이거지만은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설명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조선주는 그렇게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절대적인 레벨이 너무 빨리 갔는가 안 갔는가 요것만 생각하는데, 트럼프하고는 같이 간다는 측면에서 괜찮은 거고요. 변압기는 미분의 LA 산불 아주 크게 난파되니까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더 배전까지 하면서 관련된 주식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뭐 현대중공업, 뭐 작은 거 산일전기, 일진전기 뭐 다 많이 났죠. 물론 촬영하는 이 순간에 오늘은 폭락하는 주식 하나 있습니다. 대장주인 현대일렉트릭. 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건 아마 애널리스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원래 한 2,200억 흑자를 산 4분기에 한 1,700억이 안 되게 나온 1,600억대 나왔거든요. 환율 이슈인지 어느 특정한 송전 변압기 따라가는 제품의 어떤 이슈인지 미국하고 유럽하고 어디에 무슨 선적이 미뤄진 건지는 내일 번역이 나와야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실적에 대한 변동은 있지만은 산업적으로는 조선하고 변압기가 그래도 방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반도체와 달리 아기먼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올 한 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네, 일단은요, 시장에 대한 근처적인 표가 저는 당분간은 2,600까지는 못 가고 희망만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2,600 얼마입니까? 한 4%밖에 안 남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로 아침이나 오후에 튈 때 사면 안 됩니다. 튈 때 사면 안 되고 내려갈 때 사셔야 됩니다. 이게 만고의 진리예요. 그리고 시기열을 올해 가을까지 볼 것인지, 아니면 한 3주 단위, 한 3, 4주 단위로 할 것인지 본인의 성향을 아셔야 됩니다. 3, 4주 단위라면은 절대 올라갈 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6개월, 9개월, 올 가을까지 본다면은 포트를 따셔야 돼요. 짧게 빠지고 하는 건 3주 단위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을까지 간다면 반도체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가 집어넣어야 돼. 반도체가 업사이드가 현재 가장 커요. 근데 이슈는 반도체가 하나가 아닙니다. 반도체 집어넣어야 되고요.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제일 후발이고요. 금리가 인하가 확실해지고 미국이 그렇게 되면 2차 전지를 어느 순간 가야 되는데, 2차 전지 맨 마지막인데 가는 거는 뭐로 봐야 되는 거냐면은 양극재보다는 테슬라가 잘 가는 건 테슬라 관련되는 주식이 더 나아요. 테슬라 관련된 주식은 센 업체는 LG 엔솔이고요.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는 거는 대주전자재료, LNF. 양극재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요 2차 전지 있고요. 반도체는 핵심입니다.
근데 반도체 똑같지 않다 그랬죠.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소부장 하이닉스 선호입니다. 나중에 반도체는 따로 말씀드리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버티는 타일 이렇게만 보시고 섹터입니다. 그 반도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다면 반도체가 한 25, 30 하면은 이렇게 가져가고 2차 전지는 5%나 트레이딩 당분간은 아마 1분기 지날 때 넘버가 나오면 좀 늘리든지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내려갈 때만 사야 되는데 저는 조선하고 변압기를 비슷한 레벨로 놓을 것 같아요. 그 반도체보다는 조금 적게. 반도체가 25면은 요거 한 20, 15 하면 어떻게 되죠? 한 40되고 반도체가 65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 한 70 정도 되죠. 그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은 중국이 마지막으로 중국이 회복될 수 있다. 그쵸? 중국이 이런 거 하면은 그러면 미국발 원래 화장품을 좋아했는데 중국발 화장품도 같이 가면 화장품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현재는 보이는 거라서 그렇게 반도체나 2차전 변압기하고 조선하고 같은 비율인데 현재 레벨에서 내려갈 때만 사야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영역일 수도 있지만 수출이 잘 찍히는데 중국발로 추가될 수 있는 화장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2차 전지는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트레이딩 이렇게. 근데 테슬라 관련되는 대주전자라든지 NNF 이렇게 가져가고 현금 한 35% 만약에 한국을 100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거고요. 뭐 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미국 주식 얼마 하고 한국 주식 인도 할지는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